자, 이 상품에 대한 거는 이제 진행을 할 건데요. 카테고리 끝났습니다. 이제 카테고리에 해당되는 게 끝났고, 그 카테고리에 있어서 이제 여기 테이블, 객체 해석에서 테이블을 이제 크리에이트 카테고리 테이블 만들어서 사용하는데, 이제 기본적인 컬러나 이런 거 있어야 되겠네요. 기본 위에 걸 먼저 만들어야 상품을 만들 수 있죠. 상품에 대한 등록을 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사이즈 등록하는 거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관리하는 거 만들고, 색상 관리하는 거 만들고, 이렇게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되는 거죠. 지금 이제 상품을 하다 보면은 이쪽에 카테고리는 끝났고요. 사실은 이제 사이즈하고 색상에 대한 것도 이제 집어넣게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지금 이제 사이즈하고 색상에 대한 것은 처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DB에 데이터 그냥 바로 집어넣는 걸로 처리를 할게요. 시간 관상. 그 카테고리 만드는 것처럼 따로 만들어 가지고 처리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면 되는데, 저희가 현재는 그냥 이제 사용하도록 만들어 주시고요. 상품 여기 있는 데이터는 여기 있는 것만 이제 등록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등록을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면 되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품에 대한 걸 이제 처리를 할 겁니다. 하시고, 저희가 히트를 한 게 집어넣어 보자. 조회수. 그래서 여기다가 지금 히트 이렇게 조회수에 해당되는 것을 집어넣어서 인기 상품을 조회수로 하겠다. 이렇게 해서 넘버 타입 해당이 되시고요. DB 접속을 해야 얘가 자동 완성이 됩니다. 로컬에 잡아. 지금 컨트롤 스페이스바 눌렀을 때, 오라클을 지금 실행한 것 같은데. 지금 오라클 에이전트를 실행했어요. 오라클 서비스는데, 이상한 걸 실행했네요, 제가. 예, 오라클 서비스와 오라클 TNS 리스너. 이걸 시작했는데, 다른 걸 실행해놓고 지금 안 된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오라클 실행됐습니다. 이제 접속을 하겠습니다. 접속을 해야 컨트롤 스페이스바 눌렀을 때 자동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컨트롤 스페이스바 누르시면 여기 넘버링 이렇게 하면서 넘버 나오겠죠? 그 넘버고, 넘버 타입에 해당되고, 이제 디폴트는 0입니다. 0. 이렇게 해서 콤마 찍어서 이제 처리를 하겠습니다. 되시겠죠? 그리고 여기 오류가 났는데, 얘 오류가 왜 났지? 컨스트레이터 포린키 얘하고 뭐지? 이쪽에 이 빨간색 난 걸로 하는데, 이 빨간색이 지금 현재 왜 났는지 모르겠는데요. 일단 F5. 네. 예, 실행도 잘 되고 있습니다. 뻥치는 걸로. 예. 생성도 잘 되고 있고, 예, 뻥치는 걸로. 그래서 히트 한 개 만들어 더 추가시켜 놨고요. 이제 인기순을 히트로 하겠다. 아시겠죠? 그래서 저희가 처리하는 거를 이제 리스트 뿌릴 때 이렇게 써가지고 사용을 하는 걸로 이렇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그냥 사용하시고요. 사이즈하고 이런 것도 이제 밑에서 저희가 샘플 사이트 만들면서 사이즈나 이런 것도 전부 다 집어넣어 놨어요. 이게 의류에 대해서만 집어넣어 놨습니다. 의류에 대해서. 그래서 의류에 대해서만 지금 사이즈, 컬러 사이즈, 여기 있죠. 여기 사이즈 전부 다 집어넣어 놨고, 그 다음에 컬러도 좀 기본 컬러에 해당되는 거 집어넣어 놨습니다. 집어넣어 놔서 선택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다. 이렇게 돼 있으시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이제 상품 등록을 하려면 뭐가 필요하지? 이런 걸 좀 생각해 보셔야 되고요. 필요한 내용들, 이제 상품 등록을 먼저 하고, 이제 사이즈나 이런 거는 필수는 아닙니다. 등록하는 게
그 필수적으로 등록해야 된다. 이런 옵션이나 이런 건 필수도 아니고 가장 필수적인 거는 이제 상품 테이블에 해당되는 거는 전부 다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격 꼭 있어야 되고요. 가격은 꼭 있어서 처리가 돼야 됩니다. 그 상품 사이즈는 추가시켜서 더 집어넣을 수 있는 걸로 이렇게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써가지고 사용하시면 되겠고, 그럼 이제 지금부터 테이블은 다 됐고요.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이제 DB에 맞춰가지고 저희가 프로그램을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프로그램 쿼리를 먼저 작성해 보시고요. 그 프로그램 쿼리에서 그 변하는 데이터, 실제 데이터가 뭐가 있지? 이런 거를 이제 잘 생각해 보시고요. 그 데이터를 받거나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입력되도록 만든다. 아시겠죠?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이제 insert, update, delete, delete에 대해서, insert, update, delete, select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럼 프로그램 형태는 똑같아요. 아시겠죠? 받고 해서 형태가 동일하기 때문에 우리가 프로그램을 한 개 만들어 놓으면 복사 붙여넣기 이렇게 처리를 하시고, 거기에 맞춰서 조금 고치시면 DB 처리를 잘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 저희가 파일 처리 같은 거, 파일은 서버에 업로드하는 걸로 지금 작성하고 계시기 때문에 파일 업로드해서 처리하는 걸로 이렇게 사용해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되시겠죠? 그래서 이제 상품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지금부터 처리를 해서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품은 그 게시판에 해당되는 거, 파일 업로드가 있긴 한데 게시판에 있는 거 복사 붙여넣기 해서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보드 컨트롤러 매퍼 서비스 VO 복사하세요. 붙여넣기 하세요. 붙여넣기를 해서 사용합니다. 되시겠죠? 그래서 보드 대신에 구스 만듭니다. 지금부터 이제 구스 이렇게 해서 만들어서 구스 VO, 그 다음에 서비스인데 구스 서비스, 패키지가 구스 밑에 서비스, 구스 복사해서 자꾸 써야 되니까 그 다음에 보드 지우고 구스 컨트롤러, 그 다음에 매퍼 구스 매퍼 이렇게 만듭니다. 되시겠죠? 그리고 이제 현재 여기 카테고리 있는 거는 다 했으니까 클로즈 싹 다 닫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추가를 시켜주시고요. 상품에 대해서 쓸 거기 때문에 구스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이렇게 열어셔서 그 보드로, 안에 보드로 되어 있는 걸 싹 다 이제 구스로 바꾸셔야 되겠죠? 그래서 그 보드 매퍼로 되어 있는 거를 F2 눌러서 대문자 보드 지우시고 구스, 대문자 구스, 구스를 복사하시고 엔터. 다음부터 이제 바꿔치기 해야 될 게 좀 있으시니까 보드 컨트롤러도 지우시고 보드 지우고 구스로 해주시고 엔터. 네, 서비스 마찬가지, 서비스 인터페이스도 구스 서비스라고 바꿔라. 엔터. 그 다음에 서비스 인풀도 그쪽에 보시면 구스 서비스 인풀 INPL 바꿔라. 그 부여도 마찬가지 구스 부여로 바꿔라. 되시겠죠?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겠고, 자, 이제 자바 소스는 다 일단은 복사 붙여넣기 해서 처리하시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메소드를 추가하거나 수정해가지고 처리를 하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src 메인의 리소스 org 제락의 보드의 매퍼를 통째로 그 복사를 해서 사용하시는데, 보드를 통째로 복사하세요. 제락의 보드 복사하시고 제락에다 붙여넣기, 여기다 구스라고 써주시면 되겠죠? 구스 보드라고 되는 거를 이제 구스로 써주세요. 구스 엔터 써주시고, 구스 아래에 매퍼 아래 구스 매퍼죠. 여기에 누르시고 구스 매퍼로 좀 바꿔주시라. 이렇게 대문자 GOD 구스 매퍼로 바꿔주세요. 그 여기에 위치하고 이름이 똑같지 않으면 오류가 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위치와 이름을 똑같이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렇게 해서 처리를 해서 사용하십니다. 되셨나요? 그 아래쪽 코스메퍼.xml 더블 클릭하세요. 더블 클릭하시면 이쪽에서 이제 그 이쪽에 일반 게시판 띄어쓰기 한 거하고 안 쓸 거하고 이제 한꺼번에 고치기 위해서 띄워주시고 컨트롤 F. 그 보드 매퍼 쪽에 있는 보드 매퍼.xml 쪽에 있는 것도 이제 띄어쓰기를 좀 해서 똑같이
얘를 복사 붙여넣기 하는데 얘는 계속 어떤 건 띄어쓰기 하고 얘는 띄어쓰기를 안 하고 그래가지고 한꺼번에 고칠 때 좀 힘들어서 띄어쓰기를. 그 일반 게시판 잘하면 그 복사 붙여넣기 해서 좀 하시면 된다 이런 얘기죠. 자, 일반 게시판 띄어쓰기 한 것을 컨트롤 F 누르셔가지고요. 여기다가 지금 하시는 게 상품 관리죠. 상품 등록 뭐 이렇게 써가지고 사용하실 겁니다. 그래서 리프레시 전부 다 바꾸자. 대시했죠? 이제 글 수정은 아니니까 상품에 대한 수정, 상품에 대한 처리 뭐 이렇게 써가지고 사용하실 거고요. 상품 등록, 상품 보기, 상세 보기입니다. 상품 보기에서 이제 조회수 1 증가하는 거, 그 다음에 상품 리스트 됐죠? 하시고 예, 그 다음에 컨트롤 F 또 누르셔서 이번에는 이제 소문자 보드로 되어 있는 거를 소문자 구스로 바꾸자. 리프레시올 싹 바꿔주시고요. 앞에 대문자로 되어 있는 거, 이때 이제 센시티브가 체크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안 바꿔야 되는데 바꿨다 이러시면 이제 컨트롤 G 실행 취소 하셔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대문자 보드로 되어 있는 거를 대문자 구스로 바꾼다. 리프레시올 바꿔주시고요. 네. 쿼리는 전부 다 틀립니다. 싹 다 틀린데, 쿼리에 해당되는 건 다 틀리시는데, 지금 이제 일단은 보드를 구스로 바꿔서, 전부 다 바꿔서 처리를 하고 있다. 여기 패키지 이름도 ORG 제락의 구스 밑에 래퍼 밑에 구스 매퍼. 맞죠? 이렇게 잘 해줬고, 여기 부여도 구스의 구스 부여다. 이렇게 이제 고쳐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테이블도 프롬 뒤에다가 사용되는 게 이제 보드 대신에 구스로 들어가 있다. 대시했죠? SQL 디벨로퍼에서 이런 거는 쿼리 같은 경우에는 한번 해보시고 잘 되면 갖다 복사 붙여넣기 해서 사용하시면 되십니다. 자리에서 쓰시면 되고 됐죠? 자, 이제 위로 올라가서 이제 부여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스 부여를 이제 더블 클릭해서 열어보세요. 열어보시고요. 이쪽에 이제 돼 있는 것 중에서 여기 저희가 이쪽 이쪽 임포트 되어 있는 거는 아닌데, 클래스 부분에 이제 구스 부여로 이제 클래스는 이름은 바뀌어 있고, 현재 여기에 있는 게 안 돼 있습니다. 현재 처음에 하실 거는 여러분들이 구스 테이블에 있는 것 중에서 이렇게 상품 테이블에 있는 것을 전부 다 끌고 옵니다. 이렇게. 여기 있는 거 하나도 빠짐없이 서서서 해가지고 전부 다 이제 집어넣는 걸로 하십니다. 이해되시겠죠? 부여기체를 만들 때 일단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거랑 똑같이 만들어 주시고요. 이거 말고 더 포함되어 있는 거, 포함시켜서 사용해야 되는 거, 이런 게 있으면 부여기체에다 만들어서 사용을 합니다. 아시겠죠? 사용을 해서 쓰십니다. 지금 이제 데이터베이스 내용에 얘가 뭔지를 잘 지정을 해서 사용하시게 되는데, 이제 구스 넘버가 아니라 이제 구스 언더바 넘버 뭐 이렇게 써져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코드 카테고리 언더바 코드 1 카테고리 언더바 코드 1에 해당되는 것은 저희가 넘버 타입도 세 자리로 썼어요. 세 자리. 그러니까 스트링 아니고 인티저 이렇게 해서 사용하시고, 그 다음에 코드 2도 만드시고 되시겠죠? 그 다음에 스트링으로 구스 언더바 네임 썼습니다. 스트링으로 구스 언더바 네임 써가지고 사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컴퍼니 컨텐트도 있어야 돼서 상품 상세 설명, 그 다음에 컴퍼니가 있어야 되고, 날짜 형식으로 회사 컨텐트를 위로 올릴 걸 그랬나봐요. 컨텐트 위로 올려서 사용하시고, 그 다음에 날짜형 라이트 데이트는 없습니다. 날짜형에 해당되는 것은 없으시고, 라이트 데이트가 아니라 프로덕트 데이트, 생산일 프로덕트 데이트 이렇게 써놨고, 예, 언더바로 붙였네요. 프로덕트 언더바 데이트 이렇게 써놨습니다. DB랑 전부 다 동일하게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미지에 해당되는 게 있으신데, 대표 이미지 저희는 이미지 언더바 네임 이렇게 써가지고 사용했는데,
요거에 해당되는 것은 이제 대표 이미지에 해당이 됩니다. 리스트에 뿌려진 거. 리스트에 나타날 대표 이미지다. 대표 이미지에 대한 처리를 이렇게 쓰셨고요. 그 다음에 이미지를 더 썼는데 디테일 이미지 네임. 상세 디테일 이미지 네임. 이거는 상품 설명하는 이미지입니다. 얘는 그 보기에서 상품 보기에 나타날 상세 설명 이미지, 상세 설명 이미지에 해당이 됩니다. 그 예를 들어서 이제 카테고리다 이런 걸 카테고리가 아니라 카탈로그, 그 이런 유의물 상품에 대한 설명서 이런 걸 만들었는데 그걸 전부 다 그 이미지로 올릴 수도 있다. 그래서 걔를 이제 이미지 한 개로 쭉 올려서 사용하시는 걸로 이거 쓰시면 따로 이제 텍스트를 사용하지 않으셔도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이미지를 써놨습니다. 요거랑 합쳐서 디테일 이미지랑 합쳐서 컨텐트 상품 설명에서 쓰는 거. 상품 설명에서 쓰는 게 여기 이제 요거죠. 요거는 컨텐트가 이제 여기 상세 설명 텍스트죠. 상세 설명 텍스트입니다. 텍스트이고 위에 게 그 상세 설명 이미지입니다. 이미지를 먼저 집어넣고 그 다음에 그 텍스트를 집어넣고 이거는 이제 그 필수는 아닙니다. 필수는 아니고 집어넣을 수도 있고 안 집어넣을 수도 있다. 이해되시겠죠? 되셨나요? 이제 설명하면서 제가 어떤 형식으로 만들 거다 이런 거를 좀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화면이 이제 막 상상이 되셔야 돼요. 상상이 되셔 쓰셔야 되고요. 히트 있으시고요. 히트. 그 다음에 이제 없어요. 그 다음에 없으신데 제가 이제 쓸 때 리스트 뿌릴 때 상품 가격을 가져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가격에 해당되는 것도 저희가 좀 이제 그 가져와서 계산도 해야 되고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런 것들을 써서 사용하실 때에 뭐 이 가격에 해당되는 정가에 해당되는 것을 롱타임 지금 롱타임으로 지정을 했을 것 같은데 좀 이제 넘버로 그냥 썼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가에 해당되는 프라이스 이거 정가입니다. 프라이스 이렇게 사용하시고 됐죠. 그 다음에 그 디스카운트, 그 다음에 디스카운트 레이트, 그 다음에 델리버리 차지, 세이브 레이트, 그 다음에 판매 시작일, 판매 종료일은 현재 이게 현재 가격이거든요. 현재 판매되고 있는 가격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언제까지 얘가 판매가 됩니다. 이런 거를 이제 쓰면서 얘가 마감일, 언제까지 판매가 끝납니다. 마감일 5일 전, 뭐 1 전 이렇게 하시려면 이제 그 세일 스타트 데이트와 세일 엔드 데이트 뭐 이런 거를 이제 써서 엔드 데이트도 이렇게 좀 있으면 좋습니다. 이해되시나요? 되시겠죠? 그런 게 있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일단은 여기 히트가 있고요. 프라이스가 있고 그 다음에 디스카운트. 저희가 디스카운트도 있는데 이거는 이제 여기 프라이스는 현재 가격입니다. 현재 판매 가격. 판매 가격은 이렇게 가져올 거예요. 리스트 뿌릴 때 저희가 그 현재 판매되는 거 판매 가격에 대해서 이제 리스트를 뿌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옛날 거나 이런 거는 이제 그 디테일 상품에 대해서 이제 상품 가격에 대한 정보를 관리자가 볼 때는 이제 다른 것도 전부 다 끌고 와야 돼. 그럼 이제 리스트로 끌고 와서 사용을 하셔야 되죠. 이해되시겠죠? 끌고 와서 사용을 해서 쓰셔야 되기 때문에 이제 끌고 오시는데 지금은 현재는 이제 현재 판매 가격이 필요해요. 그 다음에 이제 얘는 현재 판매 가격에 대한 이제 할인가, 현재 가격에 대한 할인가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레이트인데 레이트는 세 자리만 돼 있으니까 얘는 인티저로 썼을 거예요. 인티저 썼고 그 다음에 얘는 디스카운트 레이트 언더바 레이트 이렇게 써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고요. 요거는 이제 현재 가격에 대한 할인율이 되는 거죠. 얼마를 디스카운트해서 저희가 여기는 위에 건 할인가고요. 할인율입니다. 얘는 할인율에 해당되는 게 되고 그 실제적으로는 할인가가 있으면 할인율은 없고 할인율이 있으면 할인가는 없고 아시겠죠? 이렇게 처리됐고 둘 다 없을 수도 있습니다. 둘 다
그 할인 안 하고 정가대로 팔겠다 이러시면 둘 다 없어요. 없는 걸로 사용하시고, 그래서 디스카운트가 없으면 이제 디스카운트 레이트로, 둘 다 없으면 그냥 프라이스로, 둘 중에 하나라도 그 디스카운트가 있으면 디스카운트를 빼시면 됩니다. 그냥 프라이스에서 빼서 사용하시면 되고, 그 디스카운트 레이트가 있으면 얘가 이제 할인율이니까 20% 할인하겠다 그러면 프라이스 빼기, 프라이스 곱하기 디스카운트 레이트 나누기 100 해가지고 빼기를, 프라이스에서 빼기를 하셔야 됩니다. 계산이 조금 복잡하긴 한데 이제 잘 생각하셔서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세일 레이트에 해당되는 세이브드 레이트, 델리버리 차지 롱타입으로 만든 것 같고요. 롱타입으로 저희가 이 델리버리 차지 언더바, 예, 한글입니다. 예, 영문으로 델리버리 언더바 차지 써놨고, 배달료입니다. 그 롱타입으로 만들어서 처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이브 레이트, 저희가 세이브드 레이트 됐죠? 그래서 적립금, 요거는 이제 그 디스카운트 레이트는 현재 가격에 대한 할인율이고요. 델리버리 차지는 이제 얘는 이제 배송료, 이렇게 배송료 예상이 되시고, 그 다음에 세이브드 차지에 해당되는 것은 이제 요거는 이제 적립금, 적립하는 율, 이렇게 해서 구매 시 적립률이가 되는 거죠. 구매 시 적립률 이렇게 되시고요. 요거는 이제 나중에 가셔서 이제 구매 확정이 되면 적립률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써놨다가 그 적립을 시키기 위해서 이제 나중에 찾아가지고 더 이제 하셔야 된다 정도. 근데 그때 화면에다도 보여줘야 돼요. 보여줘서 처리를 해야 되니까 이제 가져오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해되시나요? 네. 요거는 이제 그 구스 테이블에 있는 게 아니라 프라이스 테이블에 있는 겁니다. 프라이스 테이블에 있고, 얘는 이제 현재 가격에 해당되는 거니까 이제 여기 세일 스타트 데이트와 엔드 데이트 사이에 오늘 날짜가 있는 데이터만 가져오면 그게 한 개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 개에 해당되는 것을 가져와서 처리를 해야 한다. 되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데이트 중에서 컬럼들이 되게 많죠? 저희가 이제 그 스타트 데이트 판매 시작일, 판매하려는 세일에 해당되는 세일 언더바 스타트 데이트, 스타트 데이트 날짜 시작일, 그 다음에 이제 세일 엔드 데이트, 엔드 데이트 마감일, 이렇게 해서 여기는 판매 시작일, 얘는 판매 종료일. 아시겠죠? 판매를 시작한다, 판매를 종료한다. 이렇게 해서 요 기간 동안에 이 금액으로 이제 판매되는 현재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기준으로 해서 가져와서 뿌리자. 되시겠죠? 그 사이즈나 컬러는 이제 그 테이블에서 다시 검색을 해가지고 가져와서 이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저희가 구매할 당시에 그거를 이제 써가지고 사용을 하시니까 이제 구매할 때에 이제 사이즈는 컬러는 이런 식으로 해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이제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이해되시겠죠? 하셔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서 처리를 해야 되니까 거기에 맞춰서 이제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따로 그 부여객체를 따로 만들어야 됩니다. 컬러, 그 상품에 대한 컬러를 따로 만들어 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고요. 그 사이즈도 마찬가지, 사이즈, 컬러 이런 거는 이제 따로 만들어서 쓰는 걸로 이렇게 사용을 하시고요. 저희가 이제 한 요 정도? 이 정도면 되시죠? 네. 내용이 점점 많아지죠? 자, 여기 이제 리스트에 뿌릴 거는 다 정보가 들어가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뷰에 뿌릴 때도 여기 정보가 섞여 있긴 한데, 그 이미지 리스트를 또 가져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구스, 부여객체 중에서 구스 이미지에 해당되는 이제 리스트를 뿌리는 부여객체를 따로 만들어서 리스트로 가져오자.
그 상세 보기에서 이제 그 이미지를 가져와야 돼요. 이미지가 여러 개 들어가 있어서 사용하고, 나중에 이제 이미지가 여러 개일 뿐만 아니라 그 이미지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나중에 그 인서트에서 사용할 때도 마찬가지 꺼내가지고 와서 걔네들을 처리할 때 반복 처리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new 하신 다음에 클래스 한 개 만들어 주세요. 클래스 한 개 만들어 주시고, 이미지에 대한 처리, 여기는 이제 구스 이미지 부여, 구스 이미지 부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네. 이거 굳이 안 만들고 여기 안에다가 전부 다 구스 부여 안에다가 다 집어넣어 가지고 배열 처리해서 만들어서 사용하셔도 됩니다. 지금 이미지에 해당되는 건 여기 대표 이미지에 해당되는 것만 지금 처리를 해서 꺼내 가지고 사용을 해서, 일단 리스트에 보여줄 거는 데이터 한 개니까, 그 다음에 이제 상세 보기에 해당되는 것도 데이터 한 개니까 그렇게 맞춰서 집어넣은 걸로 샀고요. 얘는 구스 이미지 부여를 따로 만들어서 처리를 하자. 피니시 눌러주세요. 사용을 해주시고요. 됐죠? 네. 자, 여기다가 여기 그 부여에 해당되는 게 이제 데이터가 여러 개 들어와서 처리를 하셔야 되는데, 꺼내고 집어넣고 하실 때, 그래서 맨 처음에 나온 이 부여에 해당되는 것은 이미지를 여러 개, 구스 이미지에 해당되는 것을 여러 개 가져와야 되는데, 거기 이제 롱 타입의 프라이빗입니다. 프라이빗 변수고, 롱 타입의 구스 넘버, 저희가 이미지 넘버라고 써놨습니다. 이미지 언더바 넘버. DB에서 써놓은 거하고 똑같이 작업을 해야 이제 이게 매칭이 잘 되니까 구스 이미지에 해당되는 것을 여기다 써놨습니다. 그래서 이미지 넘버, 구스 넘버, 그 다음에 이미지 네임 이렇게 해서 써놨습니다. 아시겠죠? 이거랑 똑같이 이제 써서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그냥 맨 처음에는 아무 생각 없이 데이터베이스랑 똑같이 만들어서 쓰시면 되십니다. 프라이빗이고, 그 다음에 스트링, 그 다음에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게 구스 이미지 네임이라고 썼네요. 이미지 언더바 네임 써가지고 사용을 했습니다. 아무 생각이 없죠? 네. 이렇게 해서 풀어주시면 됩니다. 풀어서 사용하시면 되시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이미지 번호, 그 다음에 구스 넘버, 그 다음에 이미지 네임, 이렇게 해서 사용해서 리스트를 가져서 풀어야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골뱅이 데이터, 컨트롤 스페이스만 눌러서 롬법의 골뱅이 데이터, 게터 섹터 스트림에서도 생성자를 자동으로 만든다. 되시겠죠? 네. 이렇게 처리를 해주세요. 자, 이제 여기다가 부여체만 또 만들어서 뉴에서 이제 클래스 한 개 만듭니다. 이번에는 이제 구스에 대한 사이즈 컬러, 지금 구스, 그 다음에 사이즈와 컬러에 대한 것을 한 개 만들고요. 예, 피니시 눌러서 한 개 만들어주세요. 프라이빗 변수고요. 데이터부터 붙일까요? 골뱅이 데이터 이렇게 붙여주시고요. 프라이빗 변수고요. 프라이빗 변수 롱 타입의 번호 썼겠죠? 사이즈, 구스 사이즈, 시리얼 넘버. 그냥 쭉 썼으니까 DB랑 똑같이 구스 언더바, 그 다음에 사이즈, 컬러 언더바 넘버. 길기도 해라. 썼고, 그 다음에 구스 넘버에 해당되는 거 만들어줬고, 사이즈 컬러 지우고, 구스 넘버. 이렇게 해서 사용을 했고, 그 다음에 사이즈 넘버, 사이즈 넘버, 컬러 넘버. 그냥 넘버로 썼기 때문에, 여기서 사이즈 넘버와 그 다음에 컬러 넘버.
됐죠? 요거는 이제 기본 컬러의 번호하고 이제 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 컬러를 하는데 저장은 얘로 이제 사이즈 넘버와 이제 컬러 넘버를 같이 저장해서 사용하시는 걸로 이렇게 쓰고 있으십니다. 저희가 상품 구매를 하시면 이게 확정이 돼야 되는데 거기에 맞춰서 이제 가져오셔야 되고요. 상품이 정해지면 이제 사이즈 넘버와 컬러 넘버를 이제 가져와 가지고 처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 입력한 것에 대한 사이즈 넘버와 컬러 넘버를 가져와서 쓸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게 한 세트죠. 사이즈와 그 컬러가 같이 맞아야 이제 구스에 해당되는 것 중에서 이렇게 사이즈 컬러가 맞는 것이 이제 상품 한 개씩도 이렇게 증가돼서 처리해야 합니다. 이 정도 이제 이렇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상품 한 개에 그 사이즈와 컬러가 여러 개다. 이해되시겠죠? 여러 개라서 리스트로 얘네들도 가져와서 뿌려줘야 한다. 뭐 이 정도 해서 부여기까지 만들어 드렸습니다.